자, 세법. 자, 보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세법. 자, 일단 왜 얘부터 하냐면은요. 얘가 이제 재무회계하고 부가가치세가 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자, 보시면은요. 자, 일단 우리 부가가치세가 배점이 이론이 3문제 출제가 됩니다. 이론이 3문제,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6점 배점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가장 배점 센 거. 자, 우리가 세 번째 유형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회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재고자산 여부 있죠.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런 거 미수금 쓰는 애들 그런 거 구분하시는 거랑 500번대, 800번대 구분하시는 거 여전히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계정 과목을 틀려버리면 점수가 빵점이에요. 그래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수정이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문제에서 회사가 오류를 저지른 거예요. 그 오류 저지른 걸 올바르게 고치는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오류 수정은 우리가 별도로 안 배우고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배우면 오류 수정은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그냥. 맞죠?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하는 것들이 다 올바르게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문제에서 잘못된 걸 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수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회계와 부가가치세라고 나와 있지만 그냥 어느 한 곳에서 다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골고루 출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류 수정이 유형 4번째고 2문제, 한 문제당 3점씩 해서 6점 배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장부조회인데 이 장부조회는 말 그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장부를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요. 문제에서 장부를 안 줘요. 장부를 찾아가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을 우리가 적는 거예요. 그죠? 그게 총 3문제가 나오고요. 한 문제당 3점씩 해서 9점 배점인데 얘도 재무회계 장부와 부가가치세 장부가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한 동네에서 다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24점부터 39점이라고 한 이유는 최소 24점은 고정이고요. 만약에 여기 재무회계하고 같이 나오는데 부가가치세만 다 나온다면 최대 39점.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될지 며느리도 모르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세법 하시다 보면 진짜 좀 지루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나이 어리신 분들 비하 발언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제가 하다 보면은요, 좀 나이가 좀 어리시거나 아니면 20대 초반이시거나 그러신 분들하고요, 그 중반 이후부터 좀 나뉘어요. 세법 들으시는 게. 왜냐하면 내 돈 나가냐, 내 돈 안 나가냐 차이가 좀 크거든요, 실제로. 알죠? 근데 세법은 실제로 나중에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은요, 헌법보다 세법이에요. 또 거기는 뭐니 해도 머니거든, 머니.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취업하실 때 누구의 돈을 만져요? 이쪽으로 취업하시면 고객의 돈을 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만지는데 고객의 돈을 관리를 해줘야죠, 여러분들. 어떻게 관리? 세법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럴걸요?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고객이 여러분 돈 관리해 주실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세법을 배우셔가지고 어떻게 또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탈세는 안 되지만 우리 절세는 되거든요. 절세는 내가 뭐 세법으로 알아야 절세를 하지. 맞죠? 세법을 모르는데 세금을 했다 그러면 탈세인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도 여러분들 실제로 관련 있으시단 말이 이쪽하고 많이. 알죠? 그러면 부모님한테 배우셨던 거를 알려주시면 부모님이 뭐라도 주겠죠, 여러분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치킨이라도 내려주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처음엔 저도 공부 안 했을 때 어머니께서 막 이제 반찬도 별로 뭐 계란말이 이렇게 딱 계란 프라이 딱 이렇게 던져주고 끝냈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거든요. 공부를.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때려잡는 선생님 있죠. 때려잡는 선생님. 널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남는 선생님 다 그런 선생님들이더라고요. 저 관리해준 사람.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막 제가 야자 시간에 맨날 도망갔거든요. 게임하려고. 스타크래프트. 도망갔어.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야자 도망가가지고요. 선생님 한 분이 그만뒀어. 저희들 때문에. 왜냐면 선생님 하기 싫다고. 왜냐면 야자 시간에 3명 남았거든. 그래서 교장 선생님 갈려가지고 막
그 언어 폭력은 아니죠. 가지고 그때 한번 제가 이제 편의점 알바할 때 만났거든요. 그분을요. 선생님, 제 얘기 네. 제가 민구가 너 때문에 내가 공무원 합격했어. 공무원 합격하셨더라고. 7급? 그러니까요. 너 때문에 적성을 찾았다. 비꼬 오는 거죠. 죄송해요. 이렇게. 아무튼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막상 강사돼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일상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이에요. 정말로요.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우리가 회계든 세법이든 새로 배우시는 게 아니라 살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뼈가. 맞죠? 살이 추가가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이걸 회계 1급에서 배웠던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세무 2급 때 새로 배우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회계 1급 때 배웠던 70% 남아있고 거기 30% 얹어버리는 거예요. 세무 2급 때. 진짜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이 회계하고 세법은 아래 단계가 안 받쳐주면은 윗 단계로 갈수록 못해요. 외워서 하게 돼요. 그러면 세법은 외워서 가능한데 회계는 외워서 힘들어요. 제가 그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꼭 아래 단계를 여러분 좀 잘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죠. 부가가치세가 뭔지. 자, 그럼 우리가 소득세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그럼 부가가치세는 세 앞에 뭐가 붙어요? 부가가치가 붙죠. 부가가치. 그럼 부가가치가 뭔지 알아야 부가가치세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가가치는 뭐냐면 내가 갑은 이제 사람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언가의 물건을 1,000원 주고 산 거예요. 1,000원 주고 샀는데 1,500원에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불러요. 1,000원에 매입해서 가치를 500원 만들어서 1,500원에 판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부가가치는 말체가 참 어렵겠는데 그냥 매출액에서 매입에 뺀 거예요. 알죠? 그걸 가치를 만들어내서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에서 매입을 뺀 게 부가가치고 이게 무언가를 뺐다라고 해가지고 공제법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산법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면세할 때 필요한데 우리는 나중에 면세할 때 여기는 가서 다시 별도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산법을 쓰지 않고요. 공제법을 써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게 네가 창출해낸 가치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 단계 세액공제법 이게 무슨 말인지는 곧 설명할 거고요. 자, 일단 그럼 납부세액의 계산 구조 좀 보죠. 자,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네가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있다면 거기에 세율을 곱한 걸 내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세금은 벌어들인 전부를 내는 게 아니라 세율의 일정 퍼센트를 곱해서 내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가 몇 퍼센트인지 아시는 분? 맞습니다. 10%.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 10%. 그래서 여기 매출 빼기 매입이 부가가치인 거잖아요. 요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한 걸 납부하게 돼 있어요. 물론 나중에 또 다른 세율이 하나가 예외적으로 있긴 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하고요. 자, 그러면 얘 가로를 풀어 써볼게요. 가로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매출 곱하기 세율. 가로를 풀었으면 수학 산식으로. 그 다음에 매입 곱하기 세율. 이렇게 공식이 나올 거예요. 가로 풀었으면 맞죠? 그럼 우리가 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매출액에서 세율을 곱한 걸 우리가 매출 세액이다 라고 하고요. 그럼 매입 곱하기 세율은 뭐라고 할까요? 맞죠? 매입 세액이다 라고 불러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걸 우리가 납부세액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 매입 세액을 빼는 건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안 줄이는 거예요? 낼 세금을. 줄이는 거죠, 당연히. 맞죠? 매입세액 뺀 걸 내는 거니까. 맞죠? 그럼 매입세액을 빼는 건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이걸 회계로 따지면 비용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근데 들어보실 게 있어요.
자,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자친구한테 선물할 청소기를 로봇 청소기 샀대요. 알죠? 그럼 로봇 청소기를 샀어요. 그거 비용 처리하겠죠. 그게 그냥 비용이 소모품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할까? 예를 들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줄 뭐 샀다고 하지? 초콜릿 선물 세트 샀다. 초콜릿 세트? 알죠? 그거는 비용 적겠죠. 썼으니까. 맞죠? 하지만 세법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과세를 세금을 부과하냐 부과하지 않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세법은 썼는데 그게 업무와 관련돼서 써야 돼요.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비용으로 안 빼줘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출은 뭐냐면 네가 매출만 하면 무조건 내야 돼요. 그게 매출세액. 하지만 매입세액은 네가 매입세액을 부담했다고 무조건 빼주진 않아요. 그게 업무와 관련돼서 매입세액을 빼야 돼요.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장난칠 수 있잖아요. 매입도 하지 않았는데 그 거짓말 쳐가지고 이상한 허위로 뭔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세법은 세법에서 요구하는 뻥치지 않는, 뻥을 칠 수 없는 증명 서류를 받아야 돼요. 네가 무언가를 지출했다는. 알죠? 그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부가가치세는 가장 중요한 증명 서류가 세금 계산서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 증명 서류인 세금 계산서 같은 걸 받아야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매입세액을 부담했다고 빼주는 거 아닙니다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혹시라도 계산 문제 내거든요. 혹시라도 납부세액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액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입세액 부담했으면 공제가 되는지 공제가 안 되는지 꼭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출은 필요 없고 매출은 무조건 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시죠. 돌아가는 흐름. 자, 보실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세무서에 내보신 적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직접 내보신 적 없죠? 맞죠? 부가가치세는 전적으로 사장님들이네요. 편의점 사장님이나 아니면 우리가 법인이면 법인 사업자. 했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는 사업자라고 하면 사업자. 그리고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선 나한테 세금을 갖다 내는 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사업자 기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별도의 언급이 이렇게 소비자라고 언급이 없으면 A, B, C 이런 사람들은 다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자, A가요. 매입한 금액은 없대요. A는 매입한 금액이 없고요. A는 이 위에 있는 제가 표시하는 건 뭐냐면 요 A라는 사업자가 만들어내고 싶은 부가가치예요. 그러니까 100원의 이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럼 A는 매입한 금액이 없죠. 없으니까 B한테 얼마에 팔면 100원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1,000원? 얼마에 팔아야? 어렵죠? 100원, 여기 매입이 0이니까 100원을 팔면 100원의 가치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A는 B한테 100원에 팔고요. 날짜는 4월 7일이다 라고 가정.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반대로 B는 얼마 주고 산 거예요, A한테? 그죠? B는 100원 주고 샀죠? 그렇죠? 근데 B가 얻고 싶은 가치는 400원이래요. 만들어내고 싶은 가치는 400원. 그러면 C한테 얼마에 팔면 돼요? 그렇죠. 500원에 팔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는 C한테 500원에 판매를 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5월 7일 가정. 자, 그럼 반대로 이제 C는 B한테 얼마 주고 샀어요? 5월 7일 날.
그렇죠. 500원 주고 샀죠. 그럼 이제 C가 만들어내고 싶은 가치는 500원이래요. 500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왜 요렇게 이제 세금 부가가치세를 걷는지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C가 500원의 가치를 만들려면 소비자한테 얼마에 팔면 돼요? 그것도 1,000원에. 맞죠? 500원에 매입했으니까 1,000원에 팔면 5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제가 지금 든 날짜가 4월, 5월, 6월이죠. 그럼 우리가 4, 5, 6월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4, 5, 6월을 뭐라고 하죠? 우리 분기 중에서. 이것도 2, 4분기 또는 2분기. 그죠? 2분기. 나중에 할 거예요. 우리가 2분기 있잖아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할게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럼 A는 100원에 매출을 했죠. 100원에 매출을 했으니까 7월 25일 날 세무서에 10원을 냅니다.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B는 C한테 얼마에 팔았어요? 500원에 팔았죠, 500원. 500원에 팔았으니까 500원의 10%인 50원의 매출세액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매출 곱하기 세율 일단. 자, 그 다음에 C는 소비자한테 1,000원에 매출을 했죠. 1,000원에 매출했으니까 1,000원의 10%인 100원의 매출세액을 7월 25일까지 세무서에 100원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아까 납부세액은요. 납부세액은 뭐냐면 요게 부가가치잖아요. 부가가치. 매출 빼기 매입이. 네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한 걸 내라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러면 A는 본인이 창출한 가치가 100원이니까 100원의 10%인 10원을 내는 게 맞아요. 맞죠? 맞는데 근데 B는 얼마의 가치를 창출을 했어요? 400원. 400원의 가치를 창출했으면 얼마 내는 거예요, 원래? 그것도 40원. 여기 400원의 10% 4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B는 얼마 내고 있어요? 세무서에. 그렇죠. 50원 내고 있죠. 그러면 이 50원을 분석해 볼게요. 분석을 해보면 자, 여기에 있는 이 500원이 B의 매출액이죠. 자, B의 매출액이 500원이고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A의 부가가치 더하기 여기서 B가 본인이죠. B 본인의 부가가치. 이렇게 해가지고 100원 A의 부가가치 100원이죠. 위에 있는 가치 100원. 그 다음에 B 본인의 부가가치 400원.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진 개념이에요. 항상 우리가 B의 매출액은 전단계 사업자, B 전단계 사업자인 A의 부가가치와 우리가 본인의 부가가치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B는 이 매출한 500원의 10%인 50원 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50원은 A가 만들어낸 가치 100원의 10%인 10원과 본인이 만들어낸 가치 400원의 10%인 40원. 이 두 개가 더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A가 창출한 가치 100원의 10%는 누가 냈어요? A가 냈어요. A가 냈는데 다시 그걸 B가 또 내고 있는 거예요. B의 매출액이 한 번 더 뛰어 들어가지고. 요 50원 내는 거에 A가 창출한 가치 100원의 10% 10원은 A가 냈잖아요. 근데 지금 B가 내고 있는 50원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중과세라고 불러. 이중과세. 그럼 이중과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이중과세 금지예요. 금지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B한테 10원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B한테 10원을 빼주면 돼. 10원을 빼주면 결론적으로 40원만 내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들어보실게요.
우리가 부가가치, 우리가 소득세는, 소득세 있죠?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좀 이따 하겠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라, 소비세. 소비하는 자가 내게 돼, 소비하는 자가. 그럼 우리가 우리가 A하고 B 관계에서 소득은 A가 있는 거죠. 맞죠? 하지만 A하고 B 둘 중에 우리가 판매자하고 구매자 중에 누가 소비를 해요? 판매자하고 구매자 중에? 구매자가 일반적으로 소비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전적으로 구매자가 내게 돼 있어요. 판매자가 내는 게 아니라. 부담을 구매자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럼 우리가 A하고 B는 둘 다 사업자죠. 사업자다 보니까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거래를 많이 해요. 평소에. 많이 하다 보니까 A는 B한테 100원에 물건 팔죠. 팔 때 B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100원에 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10원은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 100원의 10%인 10원까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4월 7일 날. 이해되세요? 아니 100원에 팔 때 실제로 제가 지금은 그냥 매출만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 구매자가 매입세 부담해야 된다. 구매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A는 B한테 팔 때 100원 곱하기 100원에다가 여기에 10%인 10원까지 받아가지고 100원은 본인이 먹고 10원은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셨어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이 10원을 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되시겠죠? 이 10원을 빼고 싶어요? 그러면 A가 B한테 100원 더하기 10원에 팔 때 세금 계산서라는 걸 줘요. 그럼 세금 계산서를 주면 B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겠죠. 나 부가가치세 A한테 10원 줬어요 라는 거. 100원 일단 무시하고. 맞죠? 그럼 세무서가 너 매입세 10원 부담했어? 그러면 빼줄게 라는 거예요. 10원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B는 얼마 낸 꼴이에요? 40원 냈죠. 왜냐하면 본인이 창출한 가치 400원의 10%인 40원 내는 게 맞거든요. 원래. 알죠? 근데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라 매입세액을 부담을 했다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실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게 C의 부가가치예요? C의 매출액이에요? 그렇죠. C의 매출액이에요. 자, C의 매출액이 1,000원이죠. C의 매출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C 전 단계의 사업자들이 AB죠. AB의 부가가치 합치면 얼마예요? 500원. 부가가치 위에 있는 거. 그렇죠. 500원. A의 부가가치 100원. B의 부가가치 400원. 해서 합쳐서 500원. 여기에다가 이제 C 본인의 부가가치.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설명 안 들으시면 나중에 무언가 큰일 나는 동네가 많아요. 앞으로 부가세 배우실 때. 그럼 C 본인의 가치는 얼마예요? 500원. 맞죠? 그러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C는 본인이 창출한 가치 500원의 10%인 50원만 내면 돼요, 원래는. 근데 보시면 이 C의 매출액이 1,000원이죠. 여기에 10% 곱하면 100원이잖아요. 그럼 C는 매출액에 대해서 10%인 100원 다 내고 있단 말이에요. 되세요? 근데 여기에 AB 전체의 부가가치가 500원에 10% 50원이고요. 그 다음에 C 본인의 부가가치는 500원이죠. 여기에 10%인 50원.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진 거예요. 또 항상 그 사업자의 매출액 아래는 전 단계의 사업자들의 부가가치가 한 번 더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C가 내야 될 건 500원이죠. 그러면 C한테 얼마 빼주면 돼요? 요 A, B의 부가가치 50원에 대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다시 이쪽 돌아와서. 그러면 B는 500원에 C한테 팔았죠? 팔 때 C한테 얘기하겠죠?
사장님, 제가 500원에 팔 거니까 부가가치세 50원 주세요. 됐죠? 그래서 B는 C한테 5월 7일 날 팔 때 500원에 부가가치세 50원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C는 이 50원을 빼야 부가가치가 본인 부가가치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빼기 위해서는 50원을 B한테 줬다라는 세금 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출했다라고 가정하면 50원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C는 결론적으로 얼마 낸 거예요? 그렇죠. 50원만 냈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이걸 자, 여기 보시면 이게 B의 매입세액이죠. B는 100원에 매입하면서 10원을 부담했으니까 매입세액이죠. 그리고 C 입장에서는 이 50원은 B한테 준 매입세액이죠. 그럼 이 매입세액을 지금 빼주고 있잖아요. 이 매입세액을 빼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중과세 되니까 빼주는 거지 부담했다고 빼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전 단계 사업자들의 부가가치가 한 번 더 포함돼서 계속 이중과세 되잖아요. 이중과세가 되니까 빼주는 거지 부담에 따라 빼주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이 생각을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 매출세액이 이중과세가 안 빼줘요. 가끔씩 이걸 모르셔가지고 부담했으니까 빼주는 건가요? 이거 아니에요. 항상 이중과세가 되니까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C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물건을 1,000원에 팔죠. 1,000원에 팔 때 어떻게 팔까요? 1,000원에 부가가치세 100원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10%인 건 알아. 하지만 거기까지만이에요.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 세금계에서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끼리는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해봤으니까 부가가치세 얼마까지 주세요라고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소비자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물건 사셨어. 1,000원에? 1,000원짜리 요즘 있나? 거의 없죠. 그냥 1,000원짜리 음료수 사셨대요. 그러면 그 편의점 사장님이 이 음료수 값은 1,000원이고요. 부가가치세 별도로 100원 주셔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두드려 맞으니까. 아시겠죠? 제가 왜 세금을 부담해요? 짜증나, 싫어요. 이렇게 할 거잖아요. 소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음료수는 1,100원이에요.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 1,100원에는 1,000원과 부가가치세 무조건 같이 있어요. 그렇게 안 두드려 맞는다. 아시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C가 소비자한테 팔 때는 1,000원 더하기 100원 이렇게 징수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1,100원에 파는 거죠. 부가가치세 얼마예요? 별도 안 얘기하고. 되시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에요. 우리 세무서가 총 얼마 걷어들였죠? 얼마 걷어들였죠? 세무서는 총. 그래서 100원 걷어들였죠? 여기. A한테 10원 걷었지만 B한테 10원 빼줬죠? 빼줬으니까 이 10원은 과세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B한테 50원 받았지만 다시 C한테 50원 빼줬죠? 그러면 이 50원도 과세가 안 된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소비자는 이 100원을 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뺄 수 없냐면 소비자가 아까 제가 소비세라고 했죠. 그럼 소비는 소비자가 하잖아요. 소비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매입세액은 안 빼줘요. 우리가 부담 매입세 안 빼줘요. 우리한테 안 돌려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세무서가 걷어들인 건 100원이죠. 이 100원을 다 누가 내고 있어요? 소비자가 다 내는 구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C가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그때만 부가가치세 거두면 되지 왜 요딴 짓을 해요? A한테 걷었다가 다시 B한테 돌려주고 B한테 걷었다가 C한테 돌려주고 왜 이딴 짓을 해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생각 안 드시면 설명 안 할게요. 설명 안 할게요. 탈세 방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B가요 매입세액 10원을 부담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A가 제가 여기에서는 10원을 낸다라고 했지만 안 낼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아름다운 상황을 가정한 거고요. 얘가 10원을 안 낼 수도 있다라고요. 그러면 탈세를 어떻게 알아요?
B는 이 10원을 빼야 돼, 무조건. 빼야 되니까 세무서한테 저 10원 줬어요. A한테 줬어요. 라고 알려주면 A가 이 10원을 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세무서가. 이해되세요? 근데 안 내면 어떻게 돼요? 탈세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A가요, 만약에 개인이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 안 내요. 세무서에 본인들이 갖다 내면 소비자한테 걷어서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뭐는 낼까요? 소득세나 법인세는 내요. 소득세나 법인세는 벌어들인 것을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A의 매출이 100원이라는 걸 판단해서 나중에 소득세나 법인세 때리기 위한 매출자료 쓰는 거예요. 이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벌써부터 이제 오시죠, 여러분들. 그분들이. 뭐 이렇게 짜증나, 갑자기.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매입세 빼주는 거 있죠? 요거. 요 B한테 빼주는 10원 있죠? B한테 빼주는 10원이 B의 매입세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B한테 빼주는 10원은 A가 냈던 10원이죠? 맞죠? 그 다음에 C한테 빼주는 50원은 B가 냈던 50원이죠. 그래서 항상 이 세액은 전 단계의 세액을 빼준다라고 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전 단계 세액을 빼준다라고 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이 매입세액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서류를 받아야 돼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여러분 슈퍼마켓 있죠? 동네 슈퍼마켓. 그 파란색으로 된 용지 보셨어요? 파란색 글자로 나오는 거. 그 영수증이라 간이 영수증 또는 영수증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나중에 배우시겠죠? 여기 부가가치세에서. 아셨죠? 그래서 세법에서 꼭 인정하는 조작을 할 수 없는 적법한 서류를 받아야 인정을 해줘요. 매입세 빼주는 거. 자,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여기가 잠깐만 여러분들 이게 뭐